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전산세무 2급 가산세만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가산세가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방금 수업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98, 99회에는 일단 기출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요. 자, 공부를 하는데 이 가산세에 대한 배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그래서 일단 저랑 수업을 해보시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가산세 문제 유형만 제가 다 뽑았어요. 그걸 먼저 풀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테마별로 수업할 때는 제가 그때 풀었기 때문에 금액만 넣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원칙 첫 번째는요. 매입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어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매입을 누락했어. 땡큐 베리 마치. 여러분 국가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정 때 매입세액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누락을 한 거예요. 확정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확정때도 누락했어요. 그러면 더 좋아. 왜?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이므로 대원칙 매출에 관해서만 가산세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한테만 가산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야. 왜? 물건 파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니까. 이해되셨죠? 단 불공제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매입자는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어. 그랬거나 지연 수치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뭘요? 매입자는 가산세가 없어요. 왜? 천천히 내면 더 좋고 아예 누락을 하면 더 좋아. 왜? 안 줘도 되니까. 단지 지연 수치 시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판놈한테 야, 너 왜 나한테 안 줘? 그랬더니 판놈이 몰라, 나 천천히 줄 거야. 그래 버리면, 그래서 예전에는 가산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매입자야. 너도 판놈한테 달라고 닥달을 좀 해. 너가 닥달 안 하니까 이놈의 새끼가 완전히 발급을 늦게 하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연 수치일 경우에는 매입자가 가산세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아예 수치를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발급자가 아예 안 줬단 얘기죠? 그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없어요, 대신. 아니, 가산세도 내고 매입세 공제도 아예 안 해주면 이중으로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과하니까 대신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줄게 이 뜻입니다. 대신 지연 수치일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고 가산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요. 두 번째, 너 신고 잘못했니? 납부 잘못했어? 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이라고 해서 국가가 우쭈쭈 수출업자들은 예쁘죠. 수출업자들은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과감하게 조세권을 포기한 거야. 대신 영세율에 관련돼서 내가 10% 포기할 거니까 너 정말 수출한 거 맞아? 라는 의미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방금 했던 여러분들 수출 실적 명세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제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안 했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요렇게 가산세를 때릴게.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너 발급 제대로 했어?
대부분 인도 시점에 발급을 해야 되죠. 물론 예외적으로 공사 진행의 일 경우에는 진행률에 의해서 그때 풀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받기로 한 날 기억나세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치르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그때그때 발행한다는 거 있으셨었죠. 예외 적용하면 대부분 인도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일단 발급을 하고 전송을 제대로 하시면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FAT 1급 했을 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바로 전송했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해서는 발급 전송 가산세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도입이 되면 실무는요, 발급 즉시 전송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업용이니까 발급도 따로 하고 아카데미 기억나실라나 몰라. 그거 눌러서 전송을 따로 했잖아요. 실무는 즉시 전송된다라는 거. 암튼 자, 발급 한번 가볼게요. 그럼 네가 발급을 했는데 지연 발급한 거야. 또는 종이로 발급한 거야.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지연 수취한다 그랬었죠? 닥달해.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A라고 표시할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알면 별표를 표시할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1, 2점 깎여도 아이고 1, 2점 정도 여러분 깎여도 괜찮다. 저는 그냥 깎이고 좀 더 시험 문제에 중요한 대손세액공제라든가 무슨 부동산 임대 그쪽으로 가셔서 그거를 확실하게 맞으셔도 돼요. 왜요? 어차피 실무 가시면 가산세가 거의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지연 발급이나 종이 발급을 했어. 그럼 1% 가산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입자는 가산세가 없어요. 단 너도 닥달해. 걔한테 판놈한테 좀 달라고 닥달해. 너도 그러면은 조금 가산세 내게 할 거야. 그래서 공급자는 1%지만 공급받는 자는 0.5%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대신 미발급을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지연 발급의 기한은 언제냐면 제가 일부러 안 써놨는데 그래도 좀 써두시는 게 여러분들 좋겠죠? 자, 너 1기라면 7월 25일까지 2기라면 1월 25일 안에 발급했어? 그러면 1%야. 요거. 그 과세기간.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크게 두 개가 있죠.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6개월씩 끊어서. 그래서 다음 달 25일이니까 너 7월 25일 안에는 그래도 했어? 지연은 했지만 그래도 했어? 알았어. 대신 가산세 있어. 대신 여러분 미발급은요. X야 X. 7월 1기 거라면 7월 25일 안에 못했거나 2기 거라면 1월 25일을 안에서 발급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착해 못했어. 좀 이상하다 여러분. 업무 처리를 잘했어 못했어. 그죠? 얘는 완전 못했죠. 미발급은. 그나마 지연 발급은 그래도 했잖아. 근데 얘는 과세기간 안에 못했죠? 그래서 얘는 2%인 거야. 2%. 1%, 2%. 좀 더 세게 과하게 때린 거죠, 여러분들. 세법이 개정이 되면 여러분 이런 세율, 가산세 뭐 1%에서 2%, 뭐 0.3% 요런 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살짝 보고 가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입력 한번 해보시겠지만 프로그램 상에서 기본적인 세율은 요렇게 몇 %인지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없는 것들은 번거롭지만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발급 끝났어. 그러면 언제까지 전송하셔야 되냐면 가볼게요. 전송. 자, 지연 전송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거 지연 발급이랑. 그러니까 날짜 외우기 좀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렇게 쓸까요? 7월 25일 안에 그나마 전송했고 발급하고 전송했고 1월 25일 안에도 전송을 했어.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발급은 해놓고 전송을 못했어. 물론 이론에선 있을 수 있지.
그렇잖아. 내가 발급하고 깜빡하고 전송을 못했어.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실무 전산 프로그램은 발급 즉시 전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세가 나올 일이 없다고. 일단 지연 전송했어. 7월 25일 안에 그나마 전송했어? 그럼 얘는 공급가액의 0.3%고요. 얘 못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안에도 못했어. 그러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기쁨을 드리리라. 여러분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외우지 않아도 프로그램 상에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프로그램 쓰는 거 아니야? 그지요? 이러려고 프로그램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조금 이따가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요. 대신 우리는 뭘 입력할 줄만 알면 돼. 공급 가액을 주워 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자, 대신 여러분 2번, 3번은 외워주셔야 돼요. 2번, 3번은 왜 그러냐면 감면을 해주는 게 있어. 감면을. 그래서 얘는 조금 외워야 돼요. 왜? 자, 일단 가볼게요. 신고납불 불성실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아이를 1+1이라고 불러요. 왜 1+1이냐면 여러분 제가요. 예를 들자면 100원을 잘못 신고했어요. 100원을 덜 신고한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여러분 신고도 잘못됐을 거고 납부도 잘못됐겠죠. 상상해봐. 내가 100원을 잘못 신고했다고. 덜 신고했다고. 그러면 신고는 제대로 됐고 납부가 제대로 됐겠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하나 누락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누락이라고 써놨죠? 누락을 하나 잘못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은 한 셋으로 같이 두들겨 맞아요. 이해되셨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때릴 거냐? 과소신고한 금액의 일명 미납세액이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100원을 내가 덜 신고했어. 그럼 그거에 10% 일단 때릴 거고요. 요 미납세액의 얼마? 10%. 그리고 대신 감면이라는 걸 해줘요. 제가 감면을 조금 요렇게 할게요. 자, 감면이라는 게 뭐냐면 유인책이야. 국가가 야, 괜찮아. 너 대신 1개월 이내에 신고할래? 90% 디스카운트 해줄게. 유인책이에요, 유인책. 야, 네가 잦은 납세해서 빨리 신고하면 내가 조금 깎아줄게. 이런 의미라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대신 이게 구간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3개월까지만 했냐면 우리는 시험 문제가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신고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출제 거의 90%가 그래. 예정 때 누락해서 언제 신고한 거? 확정 때. 그럼 여러분 예정과 확정의 텀이 몇 개월이야? 우린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다시 했어? 신고했어? 그러면 75%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물론 1개월 이내 하면 90%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못 신고했어. 그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왜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얘는 미납일수.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100원을 부가가치세 그 100원을 적게 신고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100원에 대해서 10%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요 100원에 대해서 일수대로부터 이자가 내가 90일을 미납했어. 그럼 곱하기 90일에다가 여러분 10,000원에 2.5원씩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 막 3년 전 거가 걸렸어. 누락했는데 3년 전 거. 3년 전이면 여러분 365일이잖아. 곱하기 3 해보자. 와, 그래서 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365 곱하기 3. 1095일. 여러분 어떡하지? 이거
가산세 내다가 이거 퇴직금 꼬라박아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실제 그 진짜 가산세 때문에 물론 직원들한테 시키진 않아. 그냥 뭐 잘리겠지 뭐 그죠? 제가 너무 겁을 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럴 일 없어요 요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다고. 와, 아무튼 무섭네요. 요렇게 10,000원에 2.5원씩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얘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볼게요. 여러분 영세율은요 납부불성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당연한 거죠. 영세율은 0%기 때문에 납부가 없어. 근데 얘는 있지 납부가. 분홍색으로 쓸게요. 요렇게 납부. 얘는 신고. 얘도 신고. 자, 그러면 너 영세율 받아먹고 조기 환급 완전 면세 제도로 하고 저한테 배우셨죠, 여러분? 완전 면세 제도로 환급 다 받아먹고 너 제대로 신고 안 했더라? 공급가액에 0.5% 때리고요. 그 다음에 요 감면도. 그러니까 이 감면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여기 A라고 감면이라는 것은 신고에만 붙어요. 그러니까 유인책이야. 네가 신고를 빨리 하면 내가 조금 깎아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감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번에 또 가산세를 되게 어려워해요. 전산세무 2급 하시는 분들은 정 힘들면 포기해도 좋고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딱 3개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거 딱 외워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늘 강조해요.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컴팩트 있게 푸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요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기출문제에 제가 통으로 올려드렸던 기출문제 안에서 가산세 문제만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고 나중에 입력할 때는 답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99, 98의 기출문제는 가산세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00회가 기대되네요. 자. 97에는요, 제가 문제를 또 다 적으면 여러분들 복잡하잖아요. 프린트를 또 이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만 캡처를 했어요. 자, 예정신고 때 뭘 누락했니? 너 직수출을 누락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직수출이니까 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까 97회 때 3,750원 꿍시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3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가산세예요? 여기 3번째 가산세라고. 0.5%에 이 문제는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75%를 외워. 75%. 그러니까 75%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계산해 볼게요. 300만 원 곱하기 0.5%에 내가 확정 때 신고한 걸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기에서 자 보세요. 전체 1에서 마이너스 75를 감면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25가 나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다가 25%를 곱하시면 돼요. 편하죠? 제가 일단 해볼게요. 계산기로. 자, 여러분들 이거가 0.5%입니다. 그러면 얘는 1에서 왜 75를 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월 이내에 네가 신고를 하면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1에서 75 감면을 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울 거라고. 바로 25%를 곱하는 걸로. 1에서 75 빼면 얼마야? 25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750원이 나오고 자리는 74번 자리에 영세율 과세표준 명세에서 여기에 3,750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셨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좀 들을만 하시죠?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36회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약간 36회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업을 일단 들어보고 조금 하기가 나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된다? 그렇죠. 포기하셔도 무방해요, 솔직히. 자, 좀 시간이 어정쩡해서 어차피 제가 두 타임으로 찍으려고 해서 일단 끊고요. 나머지 기출 문제 쭉 풀어볼게요.